자, 여기 파라2 스펙을 보면 임피던스가 9ohm이죠. 임피던스가 낮고 감도는 106dB이라서 구동이 잘 될 것 같죠. 감도 높은데 보통 생각하기에 일단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구동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녕하세요, 영딥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고 드디어 헤드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덥네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름이 벌써 간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헤드폰 두 대를 동시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뷰가 많이 밀려있어서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어로에서 출시한 파라2와 호라이즌입니다. 같은 브랜드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헤드폰들이에요. 이 파라2는 499달러의 평판형 헤드폰이고 호라이즌은 199달러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헤드폰입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호라이즌, 그리고 여기가 파라2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데 박스는 호라이즌이 조금 더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둘 다 미츠키 유키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2 같은 경우는 실버라서 딱 알겠는데 호라이즌은 블랙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호라이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박스 먼저 열어볼게요. 이 박스가 좀 특이하죠? 살짝 당황스러운데 뚜껑이 없습니다. 이 외부 박스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두껍죠? 이 외부 박스가 뚜껑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아래로는 헤드폰이 바로 보이고요. 여기 액세서리 박스가 있는데 액세서리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있고요. 간단 설명 카드 한 장짜리고요. 그리고 QC 카드가 있고 매뉴얼을 이렇게 책자로 제공합니다. 자, 먼저 중국어가 보이고 영어도 있고요. 일본어도 보이네요. 그리고 케이블을 꺼내보면 케이블은 직조 케이블인데 단자 교체형입니다. 이렇게 3.5mm와 4.4mm를 지원하고요. 제가 이 단자 교체형 케이블은 헤드폰 중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폰 연결부는 3.5mm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교체는 쉽겠네요. 다음 파라를 보겠습니다. 파라도 겉박스를 먼저 벗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파라는 뚜껑이 있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 설명서, QC 카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책자로 된 매뉴얼을 제공해 줍니다. 역시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라2는 케이스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네요. 이 천재질 케이스가 재질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는 문드랍이 써있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헤드폰이 바로 보이네요. 밴드가 괜찮나? 그리고 케이블도 역시 별도 파우치에 담아놨습니다. 역시 고가 헤드폰이랑 다르죠. 이 파라2는 단자 교체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4.4mm 케이블을 제공하고 3.5mm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 케이블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오랜만에 보는 칼국수형이네요. 참고로 이 케이블은 순수 6엔 동선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헤드폰 구성은 파라2가 확실히 좋네요. 자, 그럼 헤드폰 디자인을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호라이즌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블랙 컬러의 완전 개방형 그릴이 부착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개방형이라면은 조금 더 사이즈를 작고 얇게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우징부터 밴드까지 금속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무게는 350g이라고 합니다. 350g도 적은 무게는 아니지만 막상 들어보면은 무겁다는 느낌은 딱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헤드밴드 조절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단단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이어 패드를 보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귀 위치가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이어 패드는 그냥 똑 떨어지는데 여기 철판이 있고요.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석식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 패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데 이 지름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드라이버도 바로 보이죠. 자, 다음 파라2를 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심플한 은색 원형의 헤드폰이죠. 여기 헤드밴드 구조는 호라이즌과 비슷한데 들었을 때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실제 하우징은 이 정도 사이즈로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인데 이 평판형이 자석이 많이 들어서 무게가 512g으로 무거운 편입니다. 이 파라2는 호라이즌과 달리 여기 이어패드가 전반적으로 얇은 편이에요. 얇은 편이고 이어패드 자체의 두께가 달라서 앞쪽, 뒤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하우징은 그냥 일자형인데 이어패드로 각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이어패드도 마찬가지로 자석식으로 붙어 있어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어패드 뗐을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석이 바로 노출돼서 철가루 같은 거 들어가면 바로 소리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자석이 있고 여기는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탁 붙어요. 어떻게 놔도 탁 붙습니다. 이 두 제품 구조는 굉장히 비슷한데 확실히 빌드 퀄리티는 파라2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단자는 3.5mm라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파라2는 LR이 굉장히 잘 안 보이네요.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호라이즌은 이어패드가 두꺼운 편이라서 조금 이 각도를 살짝 조절하면은 어느 정도 밀착이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장력이 굉장히 약해서 뭔가 압박감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밀폐는 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2는 이어패드가 얇아서 그런지 밀폐가 완벽한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귀 자체도 열려있는 것 같고 이게 밀폐가 잘 되었나 약간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힌지를 보면 이렇게 약간의 스위블이 가능한데 호라이즌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스위블이 가능한데 파라2 같은 경우는 이 각도를 잘 맞춰서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라2 같은 경우는 500g이 넘어서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 헤드밴드가 굉장히 넓게 잘 받쳐줘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힌지 구조 때문인지 두 제품 모두 착용감이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살짝 좀 걸쳐놓은 느낌이 강합니다. 자, 먼저 호라이즌 사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일단 드라이버 크기가 큽니다. 50파이 ULT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50파이인데 일체형 진동판이 아닌 FreeH 구조로 진동판과 서라운드가 별도의 재질로 만들어진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여기 진동판은 티타늄 코팅 PEN을 사용하고 이중 액체 실리카 겔 서스펜션을 서라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EN이 꽤나 고가인 고급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부는 N55 네오디뮴 거의 최상급 자석이죠. N55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상으로 최대 1.85 테슬라 자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32옴입니다. 요즘 출시하는 헤드폰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그리고 앞뒤로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완전 오픈형 구조예요. 이 드라이버는 앵글드 드라이버 스트럭처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각이 있죠. 이 구조는 스테이징에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50파이로 만들었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사운드는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올리브 웰트 타겟 적용 그래프입니다. 일단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중저음 위주로 보입니다. 고역대가 전반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초고음 쪽이 끝에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중저음 위주에서 초고음이 살짝 가미된 U자형 사운드예요.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초고음만 잘 살려서 답답하지는 않은 정도로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로우 그래프는 타겟보다 고역대가 많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로의 타겟을 보면 고역대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이 정도 고음을 실제 타겟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역이 조금 부족하다, 어둡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점으로 되는 점도 있죠. 자극이 없어서 볼륨을 올려도 정말 편합니다. 볼륨을 올리면 저음 다이나믹이 살아나서 신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호라이즌 약간 신기한 점이 이 모든 음악의 비트가 살짝 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살짝 비트가 좀 느려져서 조금 레이백한 사운드로 들립니다. 모든 음악에서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라이버를 한 40파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하우징 사이즈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코스트도 살짝 다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운드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그래프를 보면 극성이 바뀌어 있죠. 이건 제가 한 대만 측정을 한 것이라 이게 불량인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멀티 드라이버 이어폰의 경우 네트워크 회로를 사용하면서 극성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단일 드라이버 헤드폰에서 이렇게 극성이 바뀐 형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파라2 사운드를 볼게요. 이 파라2는 중급 평판형 헤드폰이죠. 파라와 비교하면 일단 가격이 약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들어간 평판형 드라이버를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어로도 이 드라이버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2에는 FDT 풀 드라이브 테크라는 이름으로 100파이 대형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다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 파라2는 드라이버 때문에 이 하우징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는 자석은 호라이즌과 마찬가지로 N55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했고 1.2 마이크로미터 초박형 다이아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DT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 평판형 헤드폰은 금속 코팅을 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죠. 이때 금속 코팅이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녹색 부분만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오루에서 개발한 진동판은 진동판 거의 끝까지 금속 라인을 넓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진동판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고 실제 구동하는 진동판 면적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실제 진동판을 봐도 뭔가 구분선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것은 이 자석 아래 이 안쪽으로 라인이 있다는 것이고 이 진동판 전체에 신호 라인이 넓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 강한 N55 네오디뮴 자석과 넓은 진동판 구동 방식이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제가 착용했을 때 패드가 완벽하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경우 저음이 좀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음이 좀 낮게 들릴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진동판이 귀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착용감 자체가 불안하긴 하신데 저음이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 드라이버 자체 틸트는 없지만 패드가 만들어주는 틸트가 있고요. 이렇게 패드도 자세히 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펀칭홀이 있죠. 이쪽으로도 소리가 새는 건지 이 스테이징이 상당히 넓게 들립니다. 아주 시원한 스테이징이 열리는데 중요한 건 이 스테이징이 거치형과 포터블에서 차이가 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치형에서는 진짜 넓고 상하 좌우 엄청 넓게 들리는데 이런 포터블 플레이어를 사용하면 밸런스 단자라서 구동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구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스테이지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테이지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히 거치형 앰프하고 매칭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시네요. 그리고 밸런스는 어떨까요?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올리브 웰티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뭔가 많이 다르죠? 여기 1kHz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돼서 1kHz 대역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준을 마이너스 5dB 라인에 두고 보면 편합니다. 그럼 중역에 강조가 있는 밸런스로 보이죠? 보컬 대역, 중역에 살짝 강조가 들어간 밸런스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플랫한 편이에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보면 역시 잘 만든 평판형답게 로우 그래프에서 저역대가 아주 플랫합니다. 그냥 쭉 뻗죠. 극점까지 쭉 뻗는 로우 데이터고요. 특이한 점은 1kHz 대역 피크인지 2kHz 대역 딥인지 이쪽이 살짝 특이합니다. 그리고 타겟보다 고역대가 낮아 보이지만 500Hz를 기준으로 보면 고역대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전대역 빠짐없이 잘 들리는 사운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헤드폰입니다. 이 광활한 스테이지를 들려주는 밸런스 좋은 헤드폰이에요. 특히 진짜 놀라운 점은 이 단순히 좌우 공간감이 아니라 상하 공간감이 꽤 좋습니다. 보컬 같은 경우 무대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계열 악기는 정말 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구동 좋은 헤드폰 앰프하고 매칭할 때 좋습니다. 앰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평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스펙을 보면 임피던스가 9ohm이죠. 임피던스가 낮고 감도는 106dB이라서 구동이 잘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스펙에 표기된 감도 얘기를 추가로 좀 해볼까요? 자, 여기 파라2 스펙을 보면 임피던스가 9ohm이죠. 임피던스가 낮고 감도는 106dB이라서 구동이 잘 될 것 같죠. 감도 높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라2는 구동 좋은 앰프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통 생각하기에 일단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구동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구동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자세히 보면 여기 감도가 1mW 기준이 아니고 볼트 RMS라고 써있어요. 즉 1V RMS로 측정했을 때 106dB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표기 방식이 맞는 건 아닌데 보통 제나이저가 이런 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V 측정. 이 스펙은 HD600의 스펙이고요. 1V에서 97dB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2는 106dB이죠. 그러면 감도가 높은 파라2가 구동이 쉬울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앰프 볼륨이 같으니까 실제 같은 볼륨에서 느낄 수 있는 레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표기도 나쁘지는 않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스펙을 다시 보면 HD600은 300ohm이고요. 파라2는 9ohm이에요. 자, 여기서 파워를 계산해보면 HD600은 1mW를 입력하려면 547mV를 입력해야 하고요. 파라2에는 1mW를 입력하려면 95mV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언급을 잘 안하지만 영디비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감도 측정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파라2 감도 측정 그래프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500Hz에서 94dB 레벨을 맞춰서 측정한 그래프예요. 이때 입력 레벨이 240mV인 것이고요. 그리고 감도 측정용으로는 1mW를 입력하니까 전압은 95mV가 되고 95mV를 입력해서 측정했을 때 1kHz에서 약 90dB 레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2의 감도는 1mW 입력 시 90dB이라는 거예요. 즉, 이 파라2에다가 1V를 입력했다는 건 111mW를 입력한 것이고요. 엄청나게 높은 파워죠. 그리고 HD600의 경우 1V를 입력했을 때 파워는 고작 3mW를 입력한 겁니다. 이 3mW와 111mW는 약 37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 파워는 37배가 차이가 나는데 측정된 감도는 97dB과 106dB, 10dB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10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37배가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임피던스와 감도를 보고 구동이 쉽다 어렵다 결정하는 것은 보통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도가 높으면 대체적으로 구동이 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임피던스가 낮다고 구동이 쉽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평판형 헤드폰은 대체적으로 구동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헤드폰 앰프가 있으면 확실히 더 좋은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헤드폰이에요. 네, 오늘은 수어로에서 출시한 헤드폰 호라이즌과 파라2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오픈형 헤드폰이지만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평판형 드라이버 탑재라는 점이 다르고요. $200로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호라이즌은 가격 대비 스테이징이 넓어서 좋은 헤드폰이에요. 그리고 자극 없이 편하게 듣기 좋은 헤드폰입니다. 다만 고역 레벨이 낮아서 해상도가 살짝 떨어지는 문제가 있네요. 다음 이 파라2는 $500로 중급 정도의 가격이지만 해상도가 상당히 좋고 스테이징은 더 놀라울 정도로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자석식이라 패드 교체가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힌지 구조는 두 제품 모두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편은 엄청난 가격의 모니터링 스피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